병화를 물상으로 따질 때는 되게 이제 광명이라는 의미를 쓰죠. 밝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병화는 밝음을 의미를 하고 물상으로는 이렇게 햇빛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햇빛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항상 존재한다라고 해서 항상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항성이라는 말을 또 하고 있죠. 우리가 병화에게 항성이라는 말을 써요.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밝다. 이런 의미인데 이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은 현명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갖고 이제 병화가 있는 사람에게 현명한 어떤 판단력이 있다라고 통변을 해요. 항상 사주는 음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가 있다고 해서 다 현명한 판단력이 아니고 반대로 현명한 판단력이 없다고 통변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병화죠. 이 병화가 태가 불급이 되거나 이제 무토가 가려지거나 했을 때는 반대로 통변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제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한난조습, 그렇죠? 한난조습을 조율하는 기운인데 특히 이제 차가운 기운을 따뜻한 기운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이라든가 어떤 말과 글을 내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조율해 주는 의미를 얘기하는데 병화의 반대가 되는 임수라는 게 있죠. 임수는 이제 뜨거운 거를 차갑게 조율하는 거죠. 병화나 임수나 판단력을 조율을 하는 것과 같은데 병화는 정신이나 말과 글과 같은 것들을 조율을 한다면은 임수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내어 가지고 흥정을 하는 것과 같아요. 거기에는 어떤 실용과 어떤 그 경영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은 임수가 이렇게 조율을 한다는 것이고요. 병화가 조율을 하는 것은 대개 이렇게 정신과 말, 뭐 이렇게 철학, 사상, 학문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병화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오늘 이제 강의 주제는 화생토인데 화생토가 이제 춘하절에 화생토가 있고 추동절에 화생토가 있는데 춘하절에 화생토를 이제 먼저 한번 하게 되면 춘하절은 병화의 화생토가 되는 거예요. 춘절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축월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절이다라고 하면은 화생토에는 이제 진토를 얘기하는 거죠. 일단 천간에 있는 무기토를 포함한 진술, 충미, 토를 병화가 화생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인신사해에도 토가 들어 있는데 화생토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 이제 봤을 때는 4개의 토를 화생토한 것을 이제 의미하고요. 이제 천간에 있는 무기토는 항상 이렇게 화생토에 들어가지만 사계절 화생토가 되고 있지만 역할에 따른 화생토가 참 중요해요. 중요한데 병화가 춘절에 토를 화생토 한다는 의미는 즉 천간에 있는 기토와 지지에 있는 축토를 화생토 한다는 의미세요. 그러면 천간에 있는 축토를 기토가 아니고 지지에 있는 축토를 화생토를 한다는 의미는
금생수를 돕는 의미죠. 얼음을 녹여서 물로 만드는 화학의 변화작용, 화학 변화작용을 하는 것과 같은데, 이 말은 얼음을 녹여서 물을 만들어서 물을 다시 이렇게 목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니까, 목적은 수생목의 목적이 있어요. 춘절에 병화가 축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를 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금생수를 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 목적은 수생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나무로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사주에 수생목이 되어 있으면 나를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 가지고 상대방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현명하고 밝은 표정으로 상대방을 조정을 하는 거죠. 어떤 처세술에 해당이 되죠. 병화가 축토를 생하면은 토가 녹아요. 토를 녹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해토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토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얼음이라고 하는 금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얼음이 녹아서 물이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금생수를 하는데, 병화가 생을 함으로써 금생수를 하게 한다. 그 목적은 수생목에 있다는 거죠. 목의 근본이 싹트게 할 수 있는, 싹이 트는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목의 근본, 뿌리가 싹트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를 육신으로 잠깐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축월에 태어난 병화 일간이 가령 여자라면은, 여자 사주의 병화 일간으로 태어났다, 축월에. 그러면은 병화 일간이 축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병화가 화생토를 하게 되면은 금생수를 하게 해요. 금생수를 하게 되니까 이거는 뭐예요? 재생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재생관이 되고, 결국은 목적은 수생목이기 때문에, 목적은 수생목이니까 재생관, 관인상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신계갑이라고 하는 화생토의 역할이 신계를 하게 하고, 목적은 수생목이다. 그러면 육신으로 하게 되면은 재생관, 관인상생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인상생을 하기 위해서,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 가지고 재생관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은 관인상생이고, 이 관인상생을 하기 위해서 재생관을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먼저 관인상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에게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라면은 내가 먼저 남편에게 잘 해줘야만이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다 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재생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화생토라는 것 속에 들어있어요. 병화가 이렇게 축토를 이제 생할 때 나오는 이제 금생수는 상대가 항상 나한테 잘하게 하도록 조율을 해야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말투나 표정이 항상 부드러워야 되겠죠.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상대방한테. 만약에 이 사람이 학원 강사다, 학원의 원장이다 라고 한다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이 학원에 오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공부할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학교에 가거나 집에 있는 것보다 이 학원에 오면 더 좋아하도록 편안한 마음이 들도록 해주는 게 이제 이렇게 재생관이라는 거예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희망이 없는 마음, 불안한 마음, 어떤 정체성이 멈춰져 있는 것들을 일깨워주고 이렇게 살게 해주는, 희망을 이렇게 불어넣어줘서 열심히 삶의 의욕을 돋구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병화가 화생토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역할은 금생수 수생목이니까 상대가 스스로 이제 뭔가를 솔선수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마음을 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병화가 축토를 이렇게 상생한다는 의미는 축월이라고 하는 겨울 땅이 녹아서 봄으로 가는 거예요. 가령 병화가 해 중에, 해월 해 중에 무토를 상생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흘렀던 물을 꽁꽁 얼게 하는 역할을 해요. 무슨 얘기냐고요? 병화가 오면 물이 녹는 게 아니라 물이 얼게 한다는 거 하니까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병화가 하는 역할은 물을 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뜻해야 얼죠. 따뜻해야 얼어요. 그래서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게 만들어요. 축토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자라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나무의 뿌리가 자라는 땅이고요. 인중에 있는 무토가 있죠. 인중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땅이세요. 그리고 진중에 있는 무토는 가지가 나오도록 하고요. 또 이렇게 잎이 나오게 하고 가지가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무성하게 하는 땅이 이제 진중에 있는 무토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중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고, 그렇죠? 이렇게 번식을 준비하는 토인 거예요. 토가 이렇게 각기 이렇게 하는 일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면 병화가 이제 축토를 넘어서 이제 이렇게 진중으로 진월로 넘어와서 진중에 있는 무토를 병화가 생한다라고 봤을 때, 병화가 진중무토를 상생한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수생목을 통해서 목생화로 이끄는 역할인 거예요. 진중에 있는 수생목은, 진중 개수가 있죠. 수생목은 성적이나 어떤 그 실력이 이렇게 오르게 하고요. 경쟁과 검증에 참여하게 하고요. 내가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참여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말해서 화생토에 의해서 수생목이 되었어요. 축월에는 화생토에 의해서 금생수가 되어서 목적이 수생목이었다면, 병화가 진중의 무토를 생한다는 의미는 수생목을 하게 해서 목적은 목생화로 가게 하는 거죠. 이 말을 사람에게 통변을 하게 되면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무토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검증과 경쟁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의 이치, 어떤 유행 감각, 때에 맞는 현명한 처사를 처신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외면을 또 이렇게 보강을 해주는, 외면을 아름답게 해주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화장을 이렇게 하더라도 보여주는 화장, 그렇죠? 외면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러한 화장이나 복장을 하게 돼 있어요. 또 이때 이제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리더자의 역할로서 자기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병화가 이 진중에 있는 무토를 생함으로써 나타나는 목생화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설명하는 게 어렵지 않나 모르겠네요. 병화가 인중에 있는 무토를 생하는 경우가 있죠. 병화가 이제 축중에 기토를 생하고 그리고 인중에 무토를 생하죠. 순서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축중에 있는 기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는 것이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인중에 있는 무토를 생하면 그 마음이 일어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니까 축월에는 이제 근이 뿌리가 이렇게 나왔다면은 인중의 무토에는 줄기가 나오는, 싹이 나가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진중의 무토는 시험을 보고 검증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은 인중의 무토는 시험을 보고 검증을 하러 나가기 위한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인중의 무토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견습을 한다거나 실습을 한다거나 어떤 현장 체험을 하는 것도 인중의 무토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 실습도 많이 나가죠. 체험 합숙도 나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중무토에 들어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병화가 사중의 무토를 생한다는 의미는, 병화가 이때 4월 달에는 개화를 하는 시기예요. 개화를 하는 시기니까 병화가 이때 화생토를 한다는 것 역시 이제 수생목으로다가 능력을 이제 발휘를 해서, 그렇죠? 이때는 4월은 이미 내가 사회에 진출해서 내가 능력을 막 발휘하는 시기잖아요. 능력을 막 발휘를 한 거고 또 이렇게 성공을 한 것을 의미하게 돼요. 성공을. 묘진월에 내가 경쟁과 검증을 거쳤잖아요. 그 속에는 내가 자격증을 따고 고시에 합격을 하고 뭐 취업에 이렇게 취업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공으로 봤을 때, 작은 성공으로 봤을 때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1차적인 목적을 성취를 한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또래에 비해서 정상적인 또래에 비해서 취업 못한 사람들도 있고, 지금 우리 이렇게 현실을 돌아다 보면은 20대 후반 30대가 되어도 30대 초가 되어도 취업이 안 돼서 전전긍긍 아직까지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 취업을 해가지고 뭐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길에서 자기가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한 사람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자기는 성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인 성공이 아니고 아주 한 부분의 한 과정에서의 성공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자기가 그렇게 이루어낸 것에 대한 자만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는. 그러나 나이가 우리가 30대 후반 20대 후반 30대 초 중반이라고 하면은 이때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제 인생의 첫 부분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안심을 하면 안 돼요.
이때일수록 더 자기가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이제 부모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선생님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제 일찍 사장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찍 관리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기가 앉은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리더의 역할을 혹은 자기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요.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